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징역형이 나왔어요.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? 그러니까 그 21년 10월달에 민주당에서 고발한 건이거든요. 예. 이제 수사 기간도 되게 길었지만 예. 첫 번째로 공수처에서 아마 유죄 판결을 받아낸 첫 번째 이 사건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. 네, 그렇죠. 예,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우리 이제 오래돼서 많이 까먹었는데 엄청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. 이게 그 검찰에 의한 그 수사 개입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. 그렇죠. 이것이 네, 유죄로 이제 네, 확정이 된다라고 네, 하면 이 내용이 이제 살펴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? 그 이제 최강욱 전 의원하고 또 한 모 변호사 둘이서 그 방송이나 이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언 유착, 그 검언 한동훈과 채널 A가 연관되어 있는 채널 A 검언 유착 그 사건하고 김건희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두 명을 고발하라고 사주한 거예요.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라고 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 미래통합당인가요?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조은성인가요? 조성은 씨한테 전달됐다. 그리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? 근데 그 고발장에 의하면 그 피해자가 3명이 나오는데 피해자 3명이 누구냐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하고 김건희, 윤석열 이 3명이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자예요. 그러면 이 3명이 피해자인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사주한 내용인데 손준성 검사가 그 검찰총장의 직속 기관인 수정관실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책관이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랬죠. 그럼 손준성 검사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 사주를 합니까? 그럴 가능성이 없죠. 네, 그렇잖아요. 그리고 그 수정관실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?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고발장의 피해자예요. 김건희랑 한동훈하고.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면 한동훈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.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질 문제인 거죠. 그런데 그때 그 윤석열 당시에 대선 때 후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게 사실이면 국민들께 사과하겠다.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.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윤석열과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 표명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거기에다 더 이게 얼마나 더 그 이상하냐면 그 손준성 검사가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검사의 꽃이라고 하는 게 검사장 아닙니까? 진급을 시켰어요. 검사장이 보니까 저 군대로 따지면 거의 뭐 군단장급이래요. 투스타, 쓰리스타급 때는 모든 검사들이 달고 싶어하는 게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검사장으로 승진했어. 그거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승진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대검에서 자체 검사에서 다 괜찮다라고 해서 승진시켜준 거예요. 그럼 이것도 보면 결국은 손준성 검사의 입막음용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검사가 손준성 검사 말고도 2명이 더 있어요. 누굽니까? 그 2명의 검사가 있는데 이제 이름은 이제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있었죠. 그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죠. 2명의 검사가 있는데 그 2명의 검사는 불기소 처분했어요. 불기소 자체를 안 했군요.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증거 불충분이에요. 공수처에서. 근데 증거 불충분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? 왜 그렇습니까? 우리 언론에서 많았잖아요. 수정관실에 컴퓨터 전부 다 교체하고 핸드폰 다 교체하고 뭐 그 안티 포렌식 앱 다 깔고 막 그러니까 증거인멸 다 해놓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증거 인멸한 거 아닙니까? 증거 인멸.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참 그런 거고 또 검언 A 그 채널 A 그 검언 유착 사건도 한동훈 장관이 그 비번 안 풀어가지고 그 미제 사건으로 된 거 아닙니까? 수사를 못 하고 그래서 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가 미진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고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얼마 전에
무혐의 처벌해 버렸어요.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? 그렇죠. 이걸 맞아요.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. 이게 그때 또 수정관실에서 왜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를 그 변호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도 또 탈론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. 있었죠. 그러면 그것도 보면 수정관실에서 그걸 왜 만듭니까?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누가 지시했냐라고 보면 또 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추론이 되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세게 부딪혔잖아요. 그랬었죠.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 수정관실 없애려고 했잖아요. 축소시키려고. 그러니까 이제 축소하는 거로 이렇게 좀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저 수정관 저기 그 정책관이 차장급이었는데 부장급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런데 그때 손준성 검사가 차장이었잖아요. 그런데 부장급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손준성 그냥 잔류시켜달라고 막 부탁했다고 기사 나고 그랬잖아요. 네, 그랬었죠.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보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잔류시키려고 하고 재판 중인 사람을 그 승진도 시키고 그죠? 그리고 나머지 뭐 증거 인멸 다 해버리고 그 고발장의 피해자는 윤석열, 한동훈, 김건희란 말이죠. 추론해 보면 이 내용이 이 고발 사주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?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. 그렇죠.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건 찾아내야 돼요. 거기에다가 손준성 검사는 지금 현재 탄핵을 당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. 그렇죠. 현재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과에 이 사건도 지금 이 1심의 징역형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.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 빠져나간 분이 한 분 있는데 김웅 의원이에요. 김웅 맞아요. 의원. 그때 일반인이었다고. 김웅 의원도 당시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검찰로 이제 이첩시켰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. 그것도 재수사해야죠.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거 재수사하라고 그 고검에다가 항고해놨는데 아직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빨리 이건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단독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뭐 지시나 또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드는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사건과 또 연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왜 그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특검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계속 정부 여당에서 일관되게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뭐 금감원장조차도 그렇게 막 국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결국 기소도 못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.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모에 대한 대응 문건도 수정관실 통해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 건 고발 사주건도 김건희 주가 조작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들을 수정관실 통해서 이렇게 고발 사주까지 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유죄로 확정 판결 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? 어떻게 수사했겠어요? 어느 검사가 그걸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? 못하죠. 그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의혹이 이제 여기서 풀리는 것 같아요. 이제 의혹이.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니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두 명의 검사 중에 한 명이 보니까 그분이네요. 그분 임흥석 검사, 성상욱 검사인데 그 임흥석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? 누굽니까? 이분이 그 라임 거기서 그 술 접대 받은 검사인데 휴대전화 버린 분들 그 99만 원 세트 있죠. 그것 때문에 그 무혐의 처분 받고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발령 받아서 근무한대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99만 원 세트에도 연루되고 이 고발 사주권에도 연루된 검사인데. 그 검사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.
이게 지금 현실입니다. 현실. 아,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끝까지 뭐 정권 내에서 지금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정권이 끝난 뒤에라도 이 문제는 다시 밝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예.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. 그 윤석열 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징계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징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 제기해서 맞습니다. 제기했는데 1심에서 그냥 유죄 났잖아요. 예, 맞다고. 그랬죠. 그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예. 했는데 정권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으로 바뀌면서 패소했죠. 항소심에서 네. 줘주기 재판 논란 졌죠. 때문에 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졌어요. 졌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 음.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동훈 본인과 관련된 고발 사주 건 그 수사와 감찰과 관련된 건을 가지고 징계당한 건을 본인이 그 원고로 참여해가지고 패소한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이게 돼.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. 근데 지금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예, 이제 항소했잖아요. 예, 그 재판이 손준성 검사가 예. 항소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장 바뀌어요. 공석이잖아요 네, 지금. 맞아요. 바뀌는데 지금 네. 하마평 지금 올라온 사람이 공수처는 필요 없다.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라면서요? 그 이제 이태규 판사라는 거지 않습니까? 음, 이태규 판사. 이태규 판사라고 그래서 심히 또 저주기 재판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갑자기 그런 불길한 예감이 또 들. 아유, 어쨌든 뭐 밑에 있는 검사들이 잘 이걸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네. 예.